안녕하세요. 최일호 상무가 풀어주는 미국 시장 제풀미 오늘 12월 12일 월요일 순서입니다. 월요일마다 항상 지금 미국 주식시장과 한국 주식시장의 밸류에이션이 어느 정도 상태에 와 있는지 체크를 해주고 있고요. 지난번 금요일 자료였나요? 예. 우리 최 상무님 자료가 너무 좋아서 어떻게 기가 막히게 또 우리 상류CB를 구독하시는 분들이 아시고 예. 네, 많은 찬사의 댓글을 남겨주셨어요. 부담스럽습니다. 제가 그런 거 보면 정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나 보면 다 아시는 것 같아요. 딱 보면 이 데이터들 자료가 퀄리티가 좋은지 안 좋은지에 대한 부분은 왜냐하면 그 자료 만드는데 엄청난 시간이 들어가잖아요. 그죠? 그래서 솔직히 정말 이런 자료를 그냥 공개하는 거에 대해서 맞나 싶을 정도로 좋은 자료였는데 하여튼 감사드리고요. 예. 자, 이제 시장 판단보다 항상 이 밸류에이션이 제일 중요합니다. 아무리 경제 상황이 안 좋아도 밸류에이션이 싸니까 코로나 때도 그랬고 그 과거에 어떤 약세장 경기가 침체 같은 국면에서도 주가는 싸면 올라옵니다. 싸다는 것만큼 좋은 재료는 없다. 이런 말이 있듯이. 자, 지금 S&P 500의 밸류에이션 어떻게 지금 되고 있습니까? 일단 지난주에 주가는 한 3% 정도 하락을 빠졌죠. 했고요. 네. EPS는 거의 조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이벤트를 앞두고 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쉬어가는 느낌이었는데 특히 지지난주에 많이 올랐던 테크 주식들이 좀 조정이 심했었고요. 애플이나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아마존, 테슬라, 메타부터 시작해서 한 5%에서 7, 8% 정도의 조정이 있었고요. 그리고 유나이티드 헬스나 JP 모건, P&G 이런 주식들은 그냥 지수 정도 또는 좀 지수 대비 방어를 했는데 요즘 보면은 에너지 주식들이 좀 계속 약해요. 폭이 계속 심한 편입니다. 그래서 엑슨모빌도 5.8% 정도 빠졌고요. 그래도 올해 내내 올랐기 때문에 엑슨모빌 올해 연초 대비 주가 상승률은 69%에 달합니다. 69%나 돼요. 예. 네. 이익 조정은 크게 변화는 없었고요. 대체로 오른 것도 있고 빠진 것도 있는데 특히 여기서도 에너지 쪽에서 이익 조정이 엑스모빌이 한 1.5% 정도 추가 하향 조정된 것이 좀 특이한 현상으로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다른 것들은 큰 변화는 없었고요. 그래서 YTD로 S&P 500은 17.5% 지금 하락했고요. 그리고 12개월 포워드 EPS는 연초 대비 3.5%가 상향 조정된 상태고 PER은 지금 17.09배에 거래가 되고 있어서 17.3배, 4배 이렇게 올라오기도 했었는데 최근 주가 조정으로 다시 17배 초반으로 바짝 붙어서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PBR은 4배가 깨져서 3.97배에 거래되고 있고 ROE는 23.2%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주요 기업 PER은 큰 변화는 없고요. 아마존하고 테슬라, 엔비디아만 보면은 아마존이 36.1배, 테슬라가 32.6배, 엔비디아가 40.5배. 테슬라가 계속 그 생산 관련이나 수요 관련 노이즈가 나오면서 주가가 계속 약세인데 물론 지난 금요일 날 빠졌지만 계속 좀 빅테크 중에서 특히 약하기 때문에 지난 금요일 날 오르지 않았나요? 예, 지난 금요일 날 좀 오르긴 했지만 그래서 올랐지만 이제 주간 단위로 여전히 지난주에 마이너스 8% 빠지면서 좀 빅테크 기업 중에 제일 많이 빠진 그래서 모습이에요. 테슬라가 지금 32.6배, 다시 30배 초반으로 해서 거래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이번 주에 이제 CPI하고 FOMC 미팅을 앞두고 있는데 지난주 금요일에 PPI하고 미시간대에서 발표하는 그 1년 이후의 인플레이션하고 3에서 5년 인플레이션을 발표를 했는데 PPI 같은 경우 조금 MOM으로 높게 나왔습니다. 0.3%인가요? 0.4%가 나왔습니다. 0.4였나요? MOM이 0.4%인데 뜯어보면은
상품 쪽에서 0.1%가 나왔고요. 네. 그리고 서비스 쪽에서 서비스. 0.4%가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결국 PPI를 견인한 거는 서비스 쪽인데 네. 서비스 쪽을 보면은 아까 남궁재현 주임이 디테일을 좀 말씀해 네. 주셨지만 그 중에서도 크게 좀 기여한 것이 증권 중개 그리고 투자 조언 그리고 딜링 이런 품목들이 PPI의 서비스 쪽에 들어가 있어요. 예. 그런 것도 들어가요. 예, 그런 하긴 금융도 이제 크게 차지하는 예. 분야니까요. 그런 품목들이 사실 PPI의 서비스 부분을 견인을 했는데 네. 중요한 거는 그 CPI에는 그런 항목들이 크게 비중이 없기 때문에 네. 이번에 PPI가 많이 올랐다고 해서 CPI가 거기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고 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오. 거기다가 그 이후에 발표된 미시간대에서 발표한 물가 같은 경우 네. 예상보다 하회한 물가가 나왔기 때문에 네. 오히려 그거를 좀 더 중요하게 봐야 되는데 어쨌든 시장에서는 이번 주 CPI하고 FOMC 미팅에 대한 그 경계감 또는 우려 이런 것들이 섞이면서 장 막판에 특히 네. 이제 조정폭이 심했던 것 같습니다. 아까 그 PPI 최종 서비스 부문 예. 뭐 세부 내용을 이렇게 쭉 좀 얘기를 해줬었거든요. 근데 보니까 이제 밑에가 좀 잘려 있더라고요. 밑에 이제 품목이 더 있거든요. 사실 예. 그거 거기에서 이제 시큐리티스 브로커리지하고 인베스트먼트 서비스하고 딜링 요쪽이 이제 품목이 있는데 그쪽이 네. 많이 올랐어요. 많이 올랐어요? 예, 그쪽이 그 연간으로 해서 뭐 11% 이렇게 올랐거든요. 의외네요. 지금 예. 시장이 올해 들어와서 예. 이렇게 약세장인데 브로커리지 피나 그런 컨설팅에 대한 피나 이런 부분이 예. 많이 올랐단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 서비스 부분 그래요? 쪽에서 올랐기 때문에 그 부분이 이제 PPI의 서비스 부분을 그 상승을 견인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번에 그 CPI가 어떻게 나올지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나중에 이제 시간 되실 때 시뮬레이션 한번 또 해보시죠. 네. 예. 그리고 S&P 500 forward EPS는 큰 변화 없이 그냥 횡보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금리 부분인데요. 금리가 지난주에 금요일 날 한 10bp가 올랐잖아요. 네. 그런 부분들이 반영이 돼서 주간 단위로 올랐다 빠졌다 했는데 금요일 날 오르면서 9bp가 올랐습니다. 그래서 미국제 10년물 기준으로 3.57%를 기록을 하고 있고요. 2년물은 4.34%로 비슷하게 한 7bp 정도 올랐고요. 장단기 금리차는 여전히 77bp가 그 마이너스인데 마이너스 폭이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사실 투자자분들이 좀 우려하시는 부분들인데 과거 이제 사례로만 보면은 장단기 금리차 역전폭이 이렇게 확대되면은 1, 2분기 이후에 반드시 침체가 왔다는 그런 역사적이나 경험적 사례들을 많이 들고 계세요. 그리고 지난 금요일 날 제가 올렸던 유튜브 컨텐츠에도 밑에 이제 그런 댓글이 있고 그런 부분을 간과한 거 아니냐라는 댓글이 있는데 이 부분은 따로 이제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좀 설명하자면 긴 부분이 있어가지고요. 기대 인플레이션은 2.27%로 17bp가 빠졌어요. 지난주에. 그래서 실질 금리는 기대 인플레이션 하락 때문에 24bp가 올라서 1.3%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회사채 AAA, AAA 그렇죠. AAA하고 BAA 이런 회사채의 금리가 빠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AAA는 5% 이상까지 올라갔었는데 지금 4.2%를 기록을 했고요. 네. 지난주에도 21bp가 빠졌고 BAA는 5.39%를 기록을 하면서 지난주에 15bp가 빠졌습니다. 이 부분이 이제 월스트리트저널에 언급을 해 놨던데 기존의 그 전통적인 회사채 말고 그 대부업체들 있잖아요. 네. 뭐 P2P나 뭐 온라인 대부업체 또는 뭐 그런 업체들이 요즘 되게 힘든 상황이라고 하더라고요. 자금을 끌어와서 그걸 이제 빌려주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최근에
그 신용에 대해서 우려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신용 상태가 안 좋은 기업들이 채권을 발행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태잖아요. 네. 거기다가 이제 더 높은 금리를 줘야 되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은 사실 그 마진 자체가 박해지니까 오히려 투자자들의 시선은 이런 좀 우량 회사채로 더 관심을 갖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하이힐드하고 하이힐드 스프레드는 큰 변화는 없었습니다. 하이힐드는 참고로 8.33%를 기록하고 있고요. 하이힐드 스프레드는 4.46%. 그래서 지난주 대비 4bp가 하락을 했습니다. 굉장히 이 회사채 금리가 예. 떨어졌다는 부분이 좀 의외인 게 10년물하고 2년물 국채금리는 지난주에 올랐어요. 예. 네, 지난주에 올랐고 미국의 주식시장은 지난주에 조정을 받았고요. 왜냐하면 금리가 페드가 금리를 얼마나 이제 공격적으로 올릴까 이 부분이 이제 계속 시장에 스트레스를 주고 있다 보니까 지난달에 CPI가 좀 생각보다 낮게 나오니까 이제 페드의 피벗이 나올 가능성 때문에 주가가 확 올랐다가 최근에 나오는 지표들 보면 이게 인플레이션이 잡히는 게 맞나? 뭐 예. 이런 또 우려감 때문에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주가가 빠지고 금리는 다시 또 이렇게 올라가고 근데 우리가 우려하는 거는 지금은 페드의 금리 인상은 내년 3월까지는 뭐 5%까지 올리는 걸로 거의 뭐 기정사실화하고 있다면 우리가 우려하는 건 그거잖아요. 경제가 얼마나 망가질까? 예. 기업들이 얼마나 망가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이제 우려기 때문에 2002년과 같은 그런 상황이 이제 되면 어떡하나라는 부분인데 그렇게 기업들이 뭐 엔론이나 뭐 월드콤뿐만 아니라 많은 기업들이 이제 또 무너지는 그런 상황이 도래할 거라면 그러면 회사채 금리나 하이힐드 스프레드는 무조건 여기서 예. 계속 올라가야 되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회사채 금리가 21bp나 빠졌어요. AAA 기준으로. 그리고 BAA 같은 경우에도 15bp나 빠졌고 예. 그리고 하이힐드 스프레드도 지금 보니까 소폭 또 빠진 것 같네요. 예, 맞습니다. 4bp가 빠져 4.46%를 기록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이 4.46%가 그 대충 현재 역사적 평균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아주 안 좋았던 위기 수준에는 이 하이힐드 스프레드가 지난 코로나 위기 때 11%까지 갔었고요. 네. 아주 이게 뭐 그 채권이 비싸질 때 그리고 회사채로 돈이 몰릴 때 그때는 이제 3% 초반대까지 네. 빠질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뭐 아주 높지도 않고 아주 낮지도 않고 어떤 그런 한 평균적인 네.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나 이제 지난주에 국고채는 올랐잖아요. 예, 국고채는 올랐는데 하이힐드 스프레드는 떨어졌단 말은 예, 그죠? 결국은 국고채 금리 올라간 것보다는 하이힐드 예. 투기 등급의 회사채에 대한 금리가 예. 오히려 덜 오르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일단 뭐 기업들이 크게 망가지는 그런 현상을 채권 시장에서는 인정하지 않고 있는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상품 시장 보시면은 유가가 71.02불로 마감을 했는데 주간 기준으로 11.2%가 빠졌습니다. 와, 예. 많이 빠졌네요. 그리고 리그 카운트도 좀 기이한데 지난주에 2기가 줄었어요. 네. 계속 늘는 모습만 보다가 주는 모습을 보니까 좀 특이하게 보여주는데 그래서 625기가 됐고요. 구리하고 천연가스는 소폭 올라서 구리는 3.88불을 기록하고 있고 천연가스는 미국 기준으로 6.29불을 기록했습니다. 유럽 천연가스 가격은 2.6% 정도 반등을 했는데 그래서 139.1유로를 기록을 했습니다. 유럽 천연가스 가격 고점에서 상당히 많이 빠진 다음에 최근에 조금 반등한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한 340 갔다가 예. 지금 139니까 예. 많이 빠졌네. 예, 천연가스도 그런 상태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외환 시장에서 달러 인덱스는 소폭 올라서 104.8을 기록하고 있고요. 이것도 역시 차트를 보시면은 110 뭐 한 3 뭐 이 정도 갔다가 지금 104까지 빠진 상태고요. 달러 원 환율도 1,450원 근처까지 갔다가 지금 1,303원
그러니까 1,300원 초반대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우리 최상무님이 짚어주는 이런 여러 가지 인덱스 중에서 미래 경기를 정확하게 예측을 해주거나 미래에 얼마나 기업들이 망가질지 그런 부분들에 대한 데이터들이 꽤 많거든요. 지금 또 하나가 저는 중요한 게 이제 이 달러 인덱스라고 생각합니다. 자세히 생각해 보시면 1981년, 82년 물가에 의한 경기 침체가 왔을 때도 달러가 엄청 강했었어요. 네. 그래서 그 달러 인덱스가 꺾이는 부분은 내년도에 혹독한 경기 침체가 없다라고 또 얘기를 해준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내년에 혹독한 경기 침체가 오잖아요. 글로벌하게. 그러면 달러 인덱스가 당연히 여기서 더 강해져야죠. 그죠? 달러에 대한 fly to heaven이라고 해서 예, 이 달러 쪽으로 계속 돈이 몰려야 됩니다. 최근 올해 상반기에 있었던 현상처럼. 근데 지금 달러 인덱스가 빠지고 있는 부분은 내년도에 혹독한 경기 침체보다는 좀 마일드하게 올 가능성이 있지 않은가 뭐 그런 부분인 것 같고요. 이런 거를 저희들 더 계속 예측을 하지만 그 실제로 시장이 주는 경기 지표에 대해 경기 예상에 대한 어떤 뭐 경제학 교수보다도 이런 지표들이 미래의 경기에 대해서 제대로 얘기를 해주기 때문에 일단 달러 인덱스가 끊기는 이 부분이 상당히 고무적이다.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코스피 부분 좀 말씀을 드리면은 예. 최근에 코스피도 한 1.9% 정도 조정을 받았고요. 12개월 포워드 EPS도 0.3% 정도 하향 조정이 됐습니다. 하향 조정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 하이닉스 부분이고요. 예. 지난주에 하이닉스의 하향 조정폭이 마이너스 132.6인데 어떻게 130이 마이너스가 나오죠? 이게 이런 경우가 이제 지지난주까지는 이게 플러스 부분이었다가 네. 마이너스 부분으로 바뀌면서 네. 이렇게 이제 숫자가 왜곡되게 나오는데 그거는 이제 내년에 하이닉스 전체 이익 자체가 적자로 전환할 수 있다는 시장의 컨센이 반영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10조 번다고 생각했다가 3조 적자 예상 이러면 한 그렇죠. 마이너스 132 이렇게 되겠네요. 예, 맞습니다. 그런 식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주가는 지난주에 2차 전지 위주로 좀 관련 주식들이 좀 빠졌는데 LG엔솔이 11.8%, 이 셀 부분이고요. LG화학이 11.8% 빠졌는데 이분도 뭐 화학 부분이 많기는 하지만 양극재 부분 사업에 대한 모멘텀 및 기대감으로 지난달에 상당히 많이 올랐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조정을 받았고요. 반면 이제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는 보합 수준 그리고 마이너스 0.5% 수준으로 선방을 했습니다. 현대차 기아는 각각 3%, 2% 이렇게 빠졌고요. 네이버 카카오가 각각 5%, 2% 올랐고 KB금융이 0.4%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종목별로 상당히 좀 엇갈리는 방향성을 좀 보이고 있는데 만약 이 부분이 좀 정리가 되려면 이번 주에 CPI 그리고 FOMC 이런 부분들이 좀 정리가 되고 나면 어느 정도 시장의 색깔이나 스타일 그리고 방향성이 보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기대로는 어쨌든 시장의 참여자들이 기대하는 처럼 어느 정도 페드에서 태도의 변화를 보이는 지표나 시그널이나 코멘트나 이런 것들이 나오면은 연말까지 좀 그래도 훈훈한 겨울을 보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YTD로 그래서 코스피는 19.8%가 하락을 했고요. 포워드 EPS 이게 좀 숫자가 잘못됐는데 포워드 EPS는 YTD로 많이 줄었죠. 24.7%가 하락을 했습니다. 여기 좀 오타가 나가지고 죄송합니다. 나중에 좀 고칠게요. 그리고 주요 기업 PER은 삼성전자 14.2배, LG엔솔은 71배, 그리고 하이닉스는 뭐 지금 측정이 안 되는 상황이고요. LG화학 15.9배, 한 18배까지 갔다가 지난주에 좀 빠져가지고 15.9배까지 내려갔고요. 네이버는 25배, 카카오는 38배. 현대차, 기아차 5배, 4배, 그리고 KB금융 4배 이런 정도의 밸류에이션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국내 금리 보면은 국내 금리는 국고채 10년물 같은 경우 미국하고는 달리 3.49%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 그 주간 단위로는 빠졌네요. 주간 기준으로 한 10bp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3년물은 3.66%, 주간 기준으로 4bp 정도 상승을 했고요. 좀 다른 모습을 보이는데 그래서 장단기 금리 차는 장기 금리가 빠지고 단기 금리가 올라가면서 마이너스 0.17%포인트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나라도 좀 역전된 상태이고요. 증시 주변자금 보면은 투자자 예탁금은 46.7조 원을 기록하면서 주간 기준으로 3조 원 정도가 좀 빠졌고요. 많이 빠졌네요. 예. 언제 거의 뭐 76조 뭐 이러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네. 이제 이 부분이 모르겠습니다. 이게 그 주식을 사서 그런 건지 아니면 이 부분이 뭐 채권이나 예금 쪽으로 가서 그런 건지 좀 조사가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예. 신용융자는 17.4조 원 기록을 하고 있는데 주간 기준으로 0.3조 원 정도 증가를 했고요. 거래대금은 지난주하고 똑같습니다. 13.4조 원을 기록을 했고요. 거래소가 7.2조 원, 코스닥 6.2조 원 이렇게 좀 전반적으로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네. 그렇고 경계감이 좀 확산되면서 소강 상태를 보이고 있는 것이 지난주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투자자의 예탁금은 뭐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공모주에 대한 기대감이 너무 크다 보니까 예. 공모주를 받기 위해서 증권사에다가 예. 이 투자자의 예탁금을 예치해 놓는 경우가 많았다가 지금은 뭐 공모주가 됐던 펀드가 됐던 뭐 금리가 뭐 4.6%에서 많이 주는 데는 이제 뭐 8%까지 제2금융권에서는 주다 보니까 1년 동안 공모주 그 품팔이 해가지고 그죠? 예. 예, 버는 수익보다 아유 이럴 거면 그냥 뭐 확정 금리에다가 하는 게 낫겠다라고 해서 사는 경우도 있고 또 최근에 이제 뭐 채권에다가 많이 투자를 하세요. 예, 맞습니다. 채권은 또 금리가 이제 떨어질 수가 있다 보니까 굉장히 우리나라 투자가분들이 이제 스마트해져가지고 채권 같은 경우에는 채권에 투자했다가 금리 떨어지면서 채권 가격이 올라갔을 때 그걸 매각을 하면 예. 그것도 주식과 마찬가지로 지금 비과세이기 때문에 예. 채권 쪽으로도 지금 채권 매수를 많이 하시다 보니까 실제로 투자자 예탁금이 거의 한 30조 가까이가 예. 지금 빠져나가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밸류에이션을 또 한번 체크를 해주시고 그 증시 거래 지금 증시 주변 상황 그런 것까지 체크해 주셨습니다. 예, 최일호 상무님 수고 많으셨고요. 오늘 채플 미니 순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